네, 분계 문제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상사 발행의 약소금 800만 원만큼을 은행에서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료 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입이 되었습니다. 단 매각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어음을 할인받잖아요. 어음을 할인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있죠. 그렇죠? 그 만기가 되었을 때 돈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할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만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음에 대한 돈을 찾는 거죠. 그럼 돈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돈을 내가 받을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약속 어음은 무슨 어음이었다? 받을 어음이에요. 할인은 받을 어음으로 하는 거지 지급 어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받을 어음을 할인하는 순간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얼마? 800만 원. 거래처는 실용상사이고요. 그리고 차변은 뭐다?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게 당좌 예입되었네요. 그러면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750만 원. 왜요? 할인료 50만 원 빼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50만 원만큼은 뭐가 된다?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찾게 되면은 보통 매각 거래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다?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 나오면은 항상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잊지 마세요. 하나만 더. 그럼 이거 만약에 할인 받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심 받았어요. 추심. 자, 추심이 뭐죠? 추심은 만기에 돈 찾는 거죠. 그럼 추심 받았으면은 그때는 이 50만 원만큼은 뭘로 분개한다? 그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추심일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고 할인일 경우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42번. 지난 9월 30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 35만 원만큼을 정산하고 여비 잔액 5만 원만큼은 현금 회수했습니다. 자, 지난 9월 30일 날에 분계 어떻게 했을까요? 출장 갈 때 교통비하고 출장비가 이만큼 나올 거니까 자, 이만큼 가져가봐 하면서 대변에 현금 주고 차변에 이 아이를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분개했겠죠. 그런 분개가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분개는 항상 현재 시제로 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럼 지금은 어떻다? 김길동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가지급금 대변에 사라지는 분개부터 해야 됩니다. 40만 원. 그리고 가지급금은 나중에 전산해서 가져간 사람 김길동 이름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밝혀졌으니까 사라지고 차변에 어떻게 한다? 여비교통비로 썼으니까 여비교통비 35만 원 분개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만큼은 길동이한테 남았니? 줘야지 하면서 현금으로 회수를 했답니다. 그럼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상품 165만 원만큼을 매출처 하나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 자, 기존에 수령한 계약금은 먼저 받은 돈이니까 선수금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다? 대변에 있을 거예요. 얼마? 65만 원. 그럼 얘를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죠. 얼마? 165만 원. 자, 항상 물건 팔았으면 차변에 뭐다? 돈 받아야죠. 근데 기존에 미리 받았던 돈이 있었던 얘기죠. 선수금. 그럼 얘는 어디에? 대변에 있죠. 근데 물건을 갚았으니까, 즉 물건을 주었으니까 이제 얘는 더 이상 선수금이 아니에요. 그럼 차변은 뭐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감소하겠죠. 얼마? 65만 원. 거래처는 하나상사. 그럼 나머지 100만 원만큼 뭐가 된다?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00만 원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별표. 자, 이 문제는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고요.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별표예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원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5,000원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차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주식에 투자한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목적으로 이 주식을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상장되어 있죠. 상장되어 있으면은 아마 매수와 매도가 빈번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단기 보유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이 주식은 차변에 뭘로 분개합니까?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쵸? 얼마? 150만 원이에요. 100주 곱하기 15,000원. 그쵸? 그런데 돈은 보통예금으로 주었죠. 그럼 대변이 뭐다? 보통예금 나가는데 얘는 151만 5천 나가요. 왜? 주식 매매 수수료와 함께 나가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겠죠. 쌤,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얘는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웬만한 자산들은 거진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시의 비용을 비용 처리해요. 차변에 뭐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때 이 수수료 비용은요, 여러분들이 전산 들어가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에서는 항상 뭐다 9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45번입니다. 미래상사에서 상품 300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를 주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죠. 그쵸? 그럼 그거 내가 보유할 때 뭘로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현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놓았겠죠. 근데 이거는 현금이에요.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그쵸? 근데 잔액은 당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죠. 단 매입 운임 2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주었는데 나중에 상품의 원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산을 구입 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근데 얘만 그렇다니까요. 얘만. 아시겠죠? 얘만 그래, 얘만.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얘는 구입 시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일단 상품이 302만원 들어옵니다. 300이지만 2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사람이 물건을 샀으면 대변에 돈을 줘야 되겠죠. 돈 줍시다. 첫째, 현금 나갑니다. 52만원. 왜? 처음에 타임방 수표 50만원 현금이죠. 그 다음에 매입 운임도 현금으로 줬으니까 50에 2만원 더해가지고 52만원 나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250만원만큼 당좌수표, 내가 발행했으니까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알고 있죠? 46번입니다.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원 중에서 13만 2천원만큼을 원천 징수하고 286만 8천원만큼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강사료 주게 되면은 교육훈련비, 비용의 발생, 차변 이건 알고 있죠. 근데 300 줄 때 300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떼고 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원천 징수한 세금은 뭘로?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예수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러면 차변의 교육훈련비 300만원 그대로 다 적고요. 비용 발생. 근데 대변에 뭐다? 13만 2천원만큼은 잠시 떼놓았다가 나중에 국가기관인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6만 8천원은 보통예금이 대변에 나가는 거죠. 47번입니다. 판매부서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600만원과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 6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 건물을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뭐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죠.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은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내용연수가 증가하겠죠. 이런 건 뭐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문제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럼 이런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외벽 도색비, 페인트 바른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 건물의 가격이 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쵸? 내용연수가 뭐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주로 수선비로 분개합니다.
자, 아무튼 600과 60을 현금 주었으니까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얼마 660부터 분기하세요. 그리고 차변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건물에 포함해야 되니까 건물 600 잡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치라는 거니까 수선비로 6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광주 상사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원만큼의 구입을 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먼저 준 거니까 당연히 선급금으로 분계되어 있겠죠.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하세요. 자, 아무튼 여기다가 선급금 적으시면 되고요. 50만원만큼을 차감한 잔액은 당전 발행의 약속오음으로 주었다. 자, 이 문제가 왜 별표인가 하면은 당전 발행의 약속오음으로 주었답니다. 이것 때문에 별표예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컴퓨터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뭐죠? 컴퓨터가 들어오겠죠. 자, 컴퓨터는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이죠. 맞죠? 판매용이었다면 상품인데 업무용이니까 내가 파는 게 아니죠. 비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 얼마? 200. 됐습니까? 자, 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상품이었다면 재고 자산이지만 비품이면은 유형 자산이죠. 그쵸? 재고 자산을 거래하는 거는 장사잖아요. 근데 재고 자산이 아닌 것들을 거래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대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했다? 계약금으로 지급한 50을 뺐죠. 그럼 그 50은 선급금인데 얘 원래 차변에 있었다가 뺐다면은 대변에 사라지겠죠. 그럼 대변의 선급금 50만원부터 사라집니다. 전산상에서는 광주 상사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150만원만큼 어떻게 할 거냐? 어음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쌤, 지급어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급어음이 아니에요. 왜?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상품과 같은 재고 자산을 거래했을 때는 당연히 지급어음을 쓰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 쓰면 안 돼요. 그럼 쌤 뭘로 써야 됩니까? 자, 뭘로 쓴다고 했죠? 미지급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왜요? 어음도 따지고 보면은 외상이에요. 돈 안 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을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다? 돈 안 줬으니까 그냥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받을어음과 지급어음은 상품, 원재료,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들을 거래했을 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미지급금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돈을 받을 때는 이제 받을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분간되는 거죠. 49번 문제입니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고구려 문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200만원, 1개월분 임대료 3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습니다. 준 게 아니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그러면 건물주일까요? 세입자일까요? 건물주겠죠. 돈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차변으로. 그럼 들어온다 차변, 보통예금 얼마? 230 들어오겠죠. 왜요? 보증금 플러스 한 달간 월세니까. 그쵸? 그럼 230 들어온 거예요. 그럼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느냐? 자, 보증금부터 분개할까요? 우리 왜 건물 빌려주고 보증금 받게 되면은요, 이 보증금은 누구 거예요? 세입자 거죠. 왜요? 비록 내가 이 보증금 받아두었지만 나중에 세입자가 방 뺄게요 하면은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즉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은 받는 동시에 대변은 뭐다?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름은요, 임대보증금. 왜? 내가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이니까. 내가 임대인이잖아요. 맞죠? 건물주. 그래서 얼마? 200만원 이렇게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 문구가 방 빼면은 돌려줘야지 하면서 거래처 달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전산 들어가면은요, 이거 무조건 거래처 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다들 놓치시고 안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30만원만큼은 이제 월세 받은 거니까 돈 벌었죠. 수익 발생 대변에 임대료 30만원 끝이 되는 겁니다. 50번입니다.
정기에 취득한 업무용 자동차를 부강상사에 500만 원만큼에 처분하고 대금 중 200만 원만큼은 동점 발행 수표. 동점 발행 수표에서 동점은 타인이죠. 그럼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이에요.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처분하는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1,500만 원이며 처분 시에 감가상각누계액은 225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요, 항상 유형자산 처분 분계이죠. 그때는 무조건 처분하는 자산부터 분계라고 했죠. 그럼 대변에 뭐다? 차량 운반구 나간다. 얼마? 1,500만 원. 얘는 항상 취득 원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취득 원가.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운반구 나가게 되면은요, 짝지인 누구도 사라진다. 감가상각누계액도 사라진다고 했죠. 얼마? 225만 원. 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겠죠. 대변에 있는 아이는 차변에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 빼가지고요, 이 차량 운반구의 현재 장부상의 가액, 그쵸? 즉 본전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1,500 마이너스 225만 원 빼니까 얼마? 현재 1,27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는 1,500이지만 가치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장부상의 금액은 1,275만 원이죠. 맞습니까? 그럼 못해도 1,275만 원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근데 500에 팔았어요. 그러면 1,275에서 500을 빼보세요. 그럼 무려 얼마가 손해예요? 775만 원만큼이 손해죠? 그럼 이 손해를 먼저 분개하는 게 좋아요. 이름을 뭘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775만 원만큼을 먼저 비용 발생으로 분개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빼면은요, 여기 정확히 500이 모자라요. 그 받는 돈을 맨 마지막에 분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500 중에서 200은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니까, 그쵸? 그래서 차변은 뭐다? 현금 들어온다 200. 그럼 나머지는요, 월말에 받기로 했죠? 근데 이게 장사가 아니니까, 그쵸? 차량 운반구를 팔았더라도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 매출금을 쓰면 안 되겠죠. 누구 씁니까? 받지 못한 돈, 미수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래처는 부강상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분개할 때는요, 첫 번째 자산 나가는 거 먼저 분개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누계액 사라지는 분개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손실 이익인지 따지는 분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 분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매기시면은요, 분개가 여러분 눈에 더욱더 잘 보일 거예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